보다 그렇게 크게 많이 지체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5분 정도 지체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바로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빙랩 젠더 포럼이라는 제목으로 또 한국과학기술학회의 특별 세션으로 이론적인 논의, 그리고 또 사례 2건, 그리고 또 리빙랩과 젠더 포럼의 어떤 배경과 그 비전을 잘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발표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의문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궁금증들 그리고 코멘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지금까지 발표하신 것들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의미에서 좀 건설적인 코멘트들이 많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먼저 신하영, 이은경, 정병걸, 최문희, 한경희 선생님 순으로 토론을 해 주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오늘 발표하신 분들의 답을 또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명대 교양대학에 계시는 신하영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세명대에 있는 신하영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학회 회장님께서 아까 던져주셨던 그 의문 중에서 그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는 왜 리빙랩인가, 그리고 왜 젠더인가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제 하나 더 질문을 더 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는 걸로 토론을 가름하고 싶은데, 이제 왜 리빙랩과 젠더가 만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만나면 뭐가 좋은가, 이런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마지막에 되게 부담으로 다가왔던 게, 저는 이제 학교에서 교육학 가르치고 있는데 마지막에 존 듀이를 인용하셔가지고 듀이 얘기하면은 이제 교육학자들은 바로 소환되거든요. 이제 러닝 바이 두잉 하면서. 근데 이제 이게 그 두잉이라는 그 것이 단순히 어떤 행위자 그리고 대상이 있는 그 학위를 넘어서, 아까 이제 임소연 선생님께서 이제 어펙트 얘기하셨는데, 그런 이제 신유물론에서도 이야기하는 어떤 물화된 대상을 내가 어떻게 소비하고 전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되는 것 자체, 이런 식의 어떤 새로운 주체와 객체간의 그 담쌓기가 허물어지는 그런 것도 저희가 오늘 좀 굉장히 철학적인 사유를 함께 공유했다고 생각해서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 리빙랩이 굉장히 이론과 실천이 같이 간다는 얘기가 오늘 반복이 됐는데, 저는 이제 젠더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도 페미니즘이 이론이면서 실천입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라고 하면 우리가 이론가로도 얘기하고 또 실천가, 운동가로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사실은 이 페미니즘이 갖고 있는 방법론과 리빙랩이 갖고 있는 방법론이 굉장히 잘 맞고, 그래서 리빙랩과 젠더 관점이 만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지은 박사님께서 이론화 작업을 하라고 특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 자원들이랑 연결시키면서 들으려고 했는데 계속 사례가 가슴을 울려서 머리보다는 가슴이 많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씩 이제 덧붙이면서 하자면, 일단은 성지은 박사님 발표는 저도 이제 계속해서 들어왔는데 오늘 이제 해 오셨던 야부리의 하나를 더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흡입력 있는 발표고, 이게 선생님의 발표문 통해서 지금까지 그 포럼 활동과 그간의 궤적을 짚어봤는데, 저는 좀 더 방법론적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었던 게,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얘기하셨고, 지금 하고 계시는 선생님의 연구 실천이 또 야불이라는 체록 과정이고, 제가 첫 번째 포럼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페미니즘 연구나 이제 젠더 관점으로 무엇을 한다라고 하면 이 구술사적인 접근, 생애사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전체로서 어떤 집단으로서 퉁쳐질 수 없는 개인의 경험의 소중함, 개인 경험이 갖고 있는 그 모난 부분들이 오히려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과학기술학에서도 이 생애사적인 접근, 야부리의 접근이 갖고 있는 시사점이라는 게 어떤 환원주의에 매몰되지 않도록 그 눈을 띄워주고 감각을 띄워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다고 생각하고, 임소연 선생님 발표문에서 이제 에펙티브 사이언스 필드과학 사례를 얘기하셨는데,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각할 수 있는 것의 재등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철학뿐만이 아니라. 약간 재미있는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과학기술학에서도 이 리빙랩을 통해서 시민 참여라든가 이 학위, 되기를 강조하는데, 사실 이 정책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서울시에서
대해서 기본소득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책 실험이라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이 팔러시 익스페리먼트라고 해서 굿 사이언스가 되기 위해서 되기가 나타나는 것처럼 좋은 정책이 되기 위해서 시민들이 직접 실험에 참여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의사 결정을 하자라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 이 정책 자체도 행위가 있는 정책이 되어가고 있고 과학도 필드가 있는 과학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페미니즘에서 이론과 실천을 계속 접붙이려고 했었던 그 노력들, 태도로서의 젠더, 태도로서의 페미니즘이 이 전반적으로 사회의 각자 영역에서의 그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 에틱스 얘기하시면서 그 지키는 최저선으로서의 연구 윤리가 아니라 지향점이고 감수성으로서의 그 과학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걸 넘어서 최근에는 성평등 인식 혹은 성인지 지능이라는 말까지 쓰고 있거든요. 젠더 인텔리전스라고. 왜냐하면은 이게 지향점이고 앞으로 더 개발해야 하는 개개인의 능력치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이것이 굉장히 초월적인 개념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리빙랩을 통해서 젠더 관점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는 이 기존의 과학기술에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쇄신하는 어떤 방법론으로서 진짜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서정준 선생님 발표에서 저는 이제 돌봄이라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또다시 이제 정책이라든가 교육 영역에서도 돌봄이라는 게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 돌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그래서 돌봄 수혜자라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돌봄의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 그리고 돌봄을 중간에서 행위하는 돌봄 행위자가 세 가지로 그 주체가 존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그 이분법적인 그 구도가 아닌 삼각구도가 있기 때문에 이 삼각구도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국가는 돌봄 민주주의를 통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주체를 챙겨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기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새로운 변화의 단초라고 생각을 하고 리빙랩에서 사실 과학기술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돌봄이 많이 관여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학기술 안에서 이 리빙랩을 통해서 이런 소수자의 목소리가 이렇게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를 좀 그런 통로들을 찾아나간다면 이 소외되지 않는 돌봄 민주주의가 지금 정책 쪽에서도 많이 적용되는 것처럼 과학기술 쪽에서도 이 돌봄이라는 것이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하면 좋은 배려의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결지어서 김미영 선생님께서 하셨던 그 저도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관련해 가지고 뭐 주변에서 의견 묻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교육하는 입장에서 보면 인식 개선과 교육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인데 그게 단 한 번 잘못된 왜곡된 그 매스미디어로 인해서 엄청나게 퇴보해버리는 일이 생기는데 지금까지 그 과학기술을 시민들에게 시민교양으로서 과학교양으로서 받아들이게 했던 게 일종의 과학교육학이라고 생각하고 교양과학의 영역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시민 참여로서 과학기술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는 리빙랩이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R&D를 넘어서서 R&E까지 나아가자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 R&E의 영역에 있어서도 리빙랩이 굉장히 많은 그 시사점을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에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대중이 거리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허물려고 하는 것이 과학교양, 과학교육학의 영역이었다면 그것과도 또 리빙랩이 많이 결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밝혀진 게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과학을 믿지 않는 부분도 있고 저는 한국인들의 이 반이성적이고 그 카톡방에서 돌아다니는 그 괴담들을 보면서 한국인들 생각보다 과학을 믿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소아당뇨라고 너무 쉽게 퉁치는 것들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 과학적인 사실보다는 쉬운 사실을 더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과학적 그 시민되기라는 것에 있어서 리빙랩이 또 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 서정 선생님과 김명호 선생님의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게 그 페미니즘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성폭력 피해자라는 표현 쓰지 않고 생존자라고
쓰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암 생존자라고 쓰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객체에서 피해자, 소비자 이런 식에서 나아가서 혁신가 활동가가 되고 이제 객체가 주체가 되는 것까지 이제 전환이 일어나는, 사실 그거는 행위의 전환이 아니라 존재의 전환이잖아요. 그래서 리빙랩이 그냥 어떤 것을 하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변환까지도 같이 꿈꿀 수 있는 철학적인 기반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굉장히 큰 가능성을 저는 받고, 아까 그 전환 비즈니스 얘기하셨는데 요즘에 이제 ESG 관점으로서도 기업들이 많이 전환하는 가운데서 기업들이 혁신하자고 하면은 되게 많이 잘 따라하는데 CSR하거나 ESG 하다고 하면 같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리빙랩을 먼저 제시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임 선생님이 패러독스 얘기하셨던 거하고 조금 연결시키면, 기존의 페미니즘이나 이제 그 소수자 영역에서 해왔던 그 운동의 방법론들이 있고 이론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리빙랩에도 지금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면서 패러독스를 넘어서 저는 이제 그 만남의 환희, 유포리아를 생각을 했는데, 전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가시화고, 두 번째는 주류하고, 세 번째가 이제 탈식민주의에서 주로 했었던 그 되받아쓰기, 리라이트의 과정, 네 번째가 의미화의 과정입니다. 가시화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여성 할당제 같은 그런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메인스트리밍, 주류화. 그 주제가 이제 네글렉트 될 만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모두 함께 이야기해야 할 만한 주제로 판에 올려놓는 것이고, 그것들을 지금 리빙랩이 하고 있죠. 그리고 되받아쓰기는 새롭게 개념을 정의해 나가는 겁니다. 암에 걸린 사람은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의 질을 스스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 몸의 주인이 되고 자기 몸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되받아 쓰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의미화,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저평가됐던 것들을 새롭게 가치를 평가하는 의미화. 이렇게 4가지의 어떤 환희와 기쁨이 있는 것이 이 리빙랩과 젠더의 만남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 특별히 더 코멘트를 할 것이 없네요. 예. 그 행위를 무척 강조하시는 것 같고, 또 그다음에 특히 이제 돌봄 같은 것들이 이제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해 주신 것이 많이 인상에 남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대 과학학과의 이은경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과학학과 이은경입니다. 저는 발표하시는 줄 알았어요. 어쩌면 그렇게 자료도 없이 정리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이게 뭐 몹시 대두되는 토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 앉아서 발표를 들으면서 우리가 늘 오던 STS 학술대회에 왔다기보다 그 간증 들으러 와서 붕괴하는, 리빙랩에 약간 붕괴하고 은혜 받고 가는 약간 그런 분위기였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제가 뭘 이렇게 의견을 막 붙여가지고 그 학술 토론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딱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저희가 이제 제 경우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사회혁신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리빙랩 테마를 한 번쯤 다루는데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토론을 시켜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처음에 이제 개념이 어렵고, 그 다음에는 사례를 막 보여주고 얘기를 하면 많이 듣는 얘기가 이제 2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그 시민운동 아니에요? 시민 참여하는 시민운동 아니에요? 그거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보여준 사례가 제가 뭐 잘 못 소개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과학기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저희가 리빙랩을 얘기할 때는 사회 전환의 어떤 방법론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시민 참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지만, 거기에 그 통상적으로 말하는 전문가들, 그러니까 시민 참여자가 그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의미에서의 생산자로 전환하는 것 말고, 기존의 그 전문가들이 문제를 설정하거나 이해하게 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그 과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늘은 되게 좋은 예를 봤는데 그 산업화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자원을 동원해 오는 방법이 있어야 되니까 산업화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설명이 됐는데, 우리의 사례를 보통 얘기하면
그게 이제 시민혁명이라고 아니 시민운동이라고 말하는 거랑 맥락이 다른 것 같은 게 정부도 안 보이고 그리고 기업도 사실은 잘 안 보이고 과학자들도 잘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이제 저희가 들은 그 두 개의 사례는 그러니까 사실 전문가가 계시는 거죠. 오늘은 그냥 본인이 그 프로그래머셨고 또 애자의 경우는 이제 기업의 그 전문가들이 뒤에 백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서 두 가지 그 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존의 시민운동하고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시민운동은 예를 들면 뭐 환경운동연합 같은데 그러니까 회원으로 참여하고 활동을 하고 뭐 이런 걸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랑 다른 점은 그 어떤 주체가 있고 아젠다가 정해져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 내가 참여해서 그 수많은 이런 중에 한 사람으로 참여하는 그런 거하고 이제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 굉장히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거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우리 학생들이 약간 좀 그 제가 풀어놓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결국은 그 이 좋은 사례들은 다 목마른 사람들이 답이 없으니까 자기가 샘파는 그래야 좋은 사례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의료 쪽이 많은 게 사실은 그렇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저는 이제 할 건데 그 부분이 이제 오늘도 굉장히 많이 감동으로 다가왔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약간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것은 지금과 같은 식으로 하는 리빙 같은 식이라는 게 웃기지만 아무튼 이것이 지속 가능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몇 성공 사례들을 보는데 더 많은 분야에서 더 많은 사례들이 나오려면 또 사회적인 자원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뭐 돈이든 공간이든 지식이든 그것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 지금 없어서 제가 성재 변호사한테 잠깐 물어봤더니 진짜 힘들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제도를 만들어내고 연구하는 게 이제 송 박사님이 이제 하셔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결된 건데 전문가들이 이 그 리빙랩에 참여를 하려면 그러니까 그들이 남는 시간에 그 뭐 시민운동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전문 분야하고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자기 업중의 일부가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게 제도적으로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교수님들이 조금 덜하고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은 되게 어려워서 그것도 우리가 제도를 어떻게 만들 건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서정주님께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 회사는 입사하셨을 때부터 지금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는 부서가 있었는지 아니면 되게 이제 특이한 사례니까 그거를 조금 짧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토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과학기술학을 전공하시는 입장에서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의 문제를 짚어주시고 또 전문가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지 또 그러한 제도화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정병걸 동양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께서 토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병걸입니다. 저는 동양대학교에서 공공인재학부 행정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과학기술 정책도 전공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리빙랩도 제가 조금은 아는 게 있어서 아마 저를 부르신 것 같은데 제가 학회 발표도 하고 토론도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오늘처럼 저 혼자 젠더로서 남성이 저 혼자인 경우는 처음이었는데 저는 근데 이 제안을 받고 물론 딴 분들은 뭐 찬성 안 하셨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근데 달리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뭐 젠더 관점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젠더의 문제나 그런 문제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 사실 리빙랩도 그렇고 한 인간으로서 저는
참가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 같은 인간으로서 참가를 해서 우리가 인간의 문제, 우리의 미래의 문제, 현재의 문제를 다루고 논의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이것과 연결되는 건데 아까 그 임소연 선생님도 발표를 하시면서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 연구 대상으로서도 연구자로서도 여성을 배제하지 않고 소외시키지 않은 과학기술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여성을 뭐 사회적 소수라든가 약자로 대체하면 전혀 의미의 변화도 없이 다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젠더 포럼이 갖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그 성지현 박사님도 그 이 젠더 포럼을 하면서 한 3회 정도부터 지나고 나서는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젠더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 인간의 문제, 뭐 좁게는 우리 한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문제를 다루는 걸 수 있지만 어쨌든 인간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보편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다. 근데 그 우리가 그 리빙랩이라는 거를 하면서 이제 예를 들면서 약자 주로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 하다 보면 뭐 일형 그 당뇨 이런 것처럼 사회적으로 굉장히 전체 비율에서 보면 드문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게 뭐 소수나 약자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거를 특정한 문제의 성격이나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면 이게 굉장히 소수의 문제인데 사람들이 그런 소수에 해당하는 문제를 누구 하나씩은 다 갖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저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뭐 일형 당뇨는 아니지만 다른 아주 소수에 해당하는 문제를 갖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면 이 우리가 그 리빙랩 관점에서 문제를 다룰 때는 문제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문제를 누구나 갖고 있다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다 문제가 갖고 있고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를 그냥 뭐 약자나 소외된 사람 혹은 뭐 포용의 관점에서 설명할 게 아니라 여기에 오늘 기술학교 제목처럼 객체에서 주체로 바꾸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문제의 성격은 다르지만 다 소수의 문제에 해당하는 걸 하나씩쯤은 갖고 있다 생각하면 결국 다수의 문제다. 다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다 논의해야 될 문제들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뭐 소수나 약자라고 우리가 굳이 구분을 하자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이제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건 이제 그동안 소수가 독점하고 있거나 과점하고 있던 문제를 다수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특정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문제는 소수의 문제지만 우리가 문제를 어떤 내용이든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함께 도와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공동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조정하고 구성하는 원리 중에는 뭐 시장도 있고 계층제도 있고 요즘 최근에 와서는 공동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대부분의 그 사회 문제에 관한 논의에서는 저는 시장적 관점이 굉장히 너무 지배적으로 압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시장 관점에서 핵심은 개인이고 이기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이타심입니다. 저는 인간 존재가 이기심만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인간이 이기심 외에 이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나 증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문제를 성격을 이해하고 분석을 할 때 뭐 이기적인 존재, 시장의 어떤 원리의 관점에서 이게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문제 자체를 굉장히 오도시킨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빙랩이라는 것들이 벌써 이야기한 것처럼 공동체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물론 공동체는 정치 공동체도 있고 경제 공동체도 있고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는데 정치 공동체 같으면 갈등도 있고 뒤에 뭐 사실은 부정한 행위를 하는 협작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는데 근데 어찌됐든 여기는 다수가 함께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뭔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타심을 전제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어떤 존재냐고 어떤 존재라고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내가
세상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존재들이 가득 차 있고 다른 사람들 이기적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그렇지 않고 공동체 이루어서 이타적 존재, 이타적 행동도 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접근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상대들도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뭐 자기 실현적 예언이니 뭐 피그말리온 효과 같은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이론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점에서 이제 이타심 혹은 공동체란 것을 전제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 공동체 문제 중에서 공동체가 우리가 시하듯이 소수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들이 리빙랩이 아니고 소수의 문제였던 것들이 다수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우리가 접근해서 해결하기 시작하는 문제다. 그런 점에서 이 공동체 문제라 생각. 그런 점에서 아까 임선우 선생님 하신 어펙트라는 개념도 굉장히 좀 유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뭐 굳이 동기라는 걸로 연결시킨다 보면 내적 동기인 거죠. 내적 동기야말로 어떤 일을 했을 때 즐거움을 느끼거나 뭐 행복해하거나 그 책임감을 느끼나 이런 것들이 결국 자발성으로 나오게 되고 그런 자발성이 남을 돕게 되고 그것들이 모이면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그게 종국적으로는 전환이라는 걸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방금 이은경 선생님이 굉장히 아주 그 좋은 지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이거를 이런 뭐 소수의 문제, 약자 문제라고 자꾸 이렇게 규정을 짓기 시작하고 하면 이건 그냥 우리 보통 사람이 우린 정상적인 사람인데 우리들이 그냥 시혜처럼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을 자꾸 가게 되면 이건 좀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단순히 뭐 소수들이 모여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도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돼서 이런 것들이 뭐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 수도 있어야 되는 거다 그런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한 그 우리 제시 이사님 그 회사에서 하는 건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시는 뭐 은행 강도 제시 제임스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특히 기업에서 그런 거 해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 최근에도 기업에 논해서 뭐 공유 가치 이런 개념들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 비즈니스보다 연결되고 그 비즈니스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와 연결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업들도 굉장히 중요한 행위자가 되고 그리고 그런 기업들도 같이 들어왔을 때 정말로 진짜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게 전환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혁신이나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뭐 사회혁신도 필요하고 시스템 전환도 필요하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기서 말하는 이제 변화의 서사 혹시 담론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를 해서 이거 뭐 의미 있는 거야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담론이나 변화의 서사들을 던져줘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한 뭐 젠더 포럼이라는 주체에서 캡처한 것들도 그런 담론의 한 부분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회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리빙랩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전체의 문제고 공동체의 문제고 다수의 문제고 다수의 이익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전환이라는 것들과 연결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작은 문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개개인이 갖고 있는 소수자의 문제를 연결하는 뭐 네트워크 같은 거로 연결을 한다 그러면 그건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점 그런 네트워크 같은 것도 더욱더 많이 필요하고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 변화가 뭐 소수에게 우리가 시혜를 베푸는 거라든가 하는 어떤 굉장히 편향된 담론 같은 것들을 가지지 않게 이게 전체 어떤 담론이고 또 장기적으로 사회적 전환을 이끌어내는 그 담론으로 연결되고 그런 담론들을 자꾸 개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또 행정학과 교수님답게 공공성의 문제를 또 크게 제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 세션에도 리빙랩과 관련된 좀 이론화 작업 비슷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충남대 이제 박혜경 교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주제 역시 이제 리빙랩이 좀 지역과 이제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지역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공공성을 성장시키는 어떤 하나의 계기로서 개념화하는 어떤 그런 발표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젠더 포럼을 하지만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의미, 꼭 그 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성을 뛰어넘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의미들을 의미 상징들을 지금 젠더에다 담으려고 하려는 이제 노력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또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약점 같은 것들도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보편 타당성이라는 문제, 그리고 공동체성, 그리고 공중의 문제를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는 이은경 선생님께서는 좀 제도화의 문제로 접근을 하셨더라면 정병걸 선생님께서는 조금 심리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의 어떤 내적 동기로 또 확장시켜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이신 최문희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최문희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이 발표 주제 원고를 미리 받았는데요. 저는 의료사회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그리고 페미니즘, 여성학, 젠더 스터디와 관련된 강의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듣는 강의들이 되게 재밌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되게 쉽게 리빙랩이라는 걸 잘 모르지만 제가 갖고 있는 그런 툴이나 전문성 때문에 되게 쉽게 좀 다르게 접근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빙랩을 오늘 제가 가장 리빙랩이 대박이 된 이유는 이게 기본적으로 되게 어려운 사회 문제를 정의하고 그다음에 방법을 설명하고 할 때는 보통 사회학에서 얘기하면 문제를 정의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리빙랩으로 개념을 설명하니까 약간 자연과학 같이 그 실험실 상황, 그러니까 생생한 실험실이지만 실험실 상황이고 거기에 문제가 있어. 근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 기술 혁신적인 접근을 했어.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학에서 주로 접근을 할 때는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거든요. 근데 리빙랩의 가장 그 신의 한 수는 이미 해결책을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라는 걸 얘기를 한 거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결과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여기에 과학 기술을 접목시킨 게 되게 특별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특별하고, 그리고 아까 이현경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전에 시민사회 운동에서 얘기했던 그런 주제와는 조금 다른, 자기가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자기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목소리를 내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파워가 있고요. 솔루션을 찾아가는 그 추동력도 훨씬 더 강하고, 그래서 약간 그런 질적인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 저는 그 사회학 연구를 하면서도 주로 그 질적 연구 방법론을 하는 사람이라 예를 들면 리빙랩에서 하는 대부분의 뭐 실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회학 방법론에서 얘기를 하면 양화된 방식이 아니라 질적 방법론으로 하는 거거든요. 인터뷰를 한다든지 필드워크를 한다든지 그런 걸 주로 하는 건데, 그 질적 연구자들은 굉장히 엄격해요. 그 어떤 세팅에서 어떤 맥락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 그래서 이 문제를 일반화시킬 때는 굉장히 많은 조건을 달아요. 어떤 조건에서만 이런 얘기들을 일반화할 수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리빙랩 성경 박사님의 연구를 들으니까 한국 사회에서 리빙랩이 얼만큼 퍼질 수 있는지 지역별로도 실험을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위자들을 중심으로도 실험을 해보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마 한국 사회에서 리빙랩의 1단계가 펼쳐진 그림은 우리가 다 봤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주제들을 이제 아마 이론적인 작업을 하시는 이유가 조금 더 일반화를 하고 뭔가 보편된 규칙들을 추출을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조금 하는 이제 아마 다음 단계로 가실 것 같은데, 단 이제 제가 우려를 하는 건 리빙랩의 성격상 굉장히 지역적인 맥락이라든지 개별자라든지 어떤 특정한 문제를 중심으로 모인 이 집단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특별하거든요. 공동체나 이런 이타적인 이유 때문에 확산을 시킬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모인 동기나 이런 것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걸 일반화된 방식으로 보편적인 걸로 바꿀 때는
방법론적으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오히려 지금 된 실험들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에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이런 주제는 한국 사회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숙제 중에 하나인데 그런 사회적 요구 때문에 이런 이제 리빙랩 활동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리빙랩이 다른 영역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조금 의문이 들고 제가 들은 오늘 발표 내용은 다 성공 사례만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리빙랩에서 제일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주체. 저는 사실 주체보다는 좀 이렇게 눌러져 있던 행위자들이 새롭게 목소리를 낸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의료 영역이나 뭐 시니어 랩이나 이런 활동들을 보면 과학 기술이 솔루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가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주체가 되는 거는 리빙랩에서 그들을 주체로 불러주는 거지 아직 주체로 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억압되어 있던 행위자들의 목소리가 발현되는 어떤 세팅을 하는 장소로 리빙랩이 작동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페미니즘을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주체라는 개념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개념을 많이 쓰기가 굉장히 좀 주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빙랩이 충분히 많은 실험을 해봤는가? 말 그대로 실험이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실험을 했는가? 그리고 저는 그냥 급하게 일반화된 뭔가로 가기보다는 우리가 왜 이걸 시작했었지? 이런 것들을 계속 돌아가 보는 작업을 좀 성찰하는 작업을 조금 더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제 되게 그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젠더라는 키워드로 오늘 발표를 주로 들었기 때문에 성지연 박사님도 굳이 이제 젠더를 요즘 굉장히 이제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니까 얘를 숨기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젠더를 이제 인권이나 사회적 약자나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제 발표에서 바꿔 부르긴 했는데 사실 그 페미니즘이나 그 젠더 스터디에서 축적되어 온 자원들을 활용하시면 리빙랩에서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조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어펙트라고 하거나 어펙티브라는 개념을 썼는데 되게 놀랍게도 오늘 발표에서는 사실 이 젠더라는 게 그 사회적 의미에서의 젠더라기보다는 생물학적인 의미의 섹스라는 개념이 훨씬 가깝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리빙랩이 돌아가는 활동에 왜 여자들이 굉장히 많을까? 왜 여성들이 이렇게 굉장히 환호할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사실 사회적인 의미에서 이 여성들은 도대체 왜 남성들은 없고 여성들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능력 있는 여성들이 왜 리빙랩에 관심이 있지? 사실 자기가 먹는 직업에 더 많이 가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능력 있는 여성들이. 근데 이게 왜 리빙랩에 이렇게 많이 몰려와 있지란 얘기는 이들의 기회가 여기로 열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젠더가 어떻게 불평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되게 불편한 얘기긴 한데 리빙랩이 대박이 난 건 이렇게 그 불평등한 구조에 있는 여성들 때문에 리빙랩이 그렇게 능력 있는 언니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성이어서 리빙랩이 잘 돌아가는 게 아니라 리빙랩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여성이라는 사회적 범주로서의 여성들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젠더가 불편하기는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젠더를 잘 이렇게 벼려서 쓰시면 되게 효과를 내는 것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사회적 약자나 인권이나 이런 개념으로 쓰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한편으로 젠더라는 개념을 좀 적극적으로 넣어서 한번 이 리빙랩이 작동하는 기제, 모든 현상을 젠더를 넣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동일한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젠더 메커니즘을 분석할 때 불평등한 걸 해결할 수 있는 거하고 인종이나 다른 지역 변수를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설명하는 것 방식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같으니까 이게 젠더로 불리건 뭐로 불리건 그냥 퉁치는 건 사실 학문적으로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젠더라는 개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시길 바라고
저는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게 리빙랩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게 너무 좋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리빙랩에서 하는 그 많은 어펙티브 레이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나와 있는 페미니즘 이론에서는 사실 사회가 여성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용어거든요. 어펙티브 러버라는 걸 누구의 역할을 설명하는 거냐 하면 어머니의 역할을, 어머니의 사회적 역할을 어펙티브 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문에 따라서 조금 이제 개념을 쓰는 방식도 다르긴 한데 사회학이나 페미니즘에서는 그런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약간 사회적 구조를 반영한 젠더라는 용어들을, 자원들을 갖다 쓰시면 리빙랩이 조금 더 왜 여성들이 많을까? 그래서 여성들이 많으니까 여성들의 리빙랩은 여성 정체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사실은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여성이 왔다라는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정확한 젠더 분석이 아닐까. 그래서 모든 부분에 리빙랩의 모든 연구를 젠더 분석을 할 수는 없지만 젠더를 여러 가지 학문에서 쓰는 방식에 젠더 분석을 많이 하는 학문 분과의 도움을 받으시면 그냥 철학적이거나 윤리적인 것도 있지만 젠더라는 개념은 철저하게 되게 사회 구조적인 개념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갖다 쓰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특별히 토를 많이 단 거고요. 아시다시피 사역자는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집에서도 지적을 많이 하고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아이를 보고도 지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지나가는 강아지를 봐도 지적을 하고 이게 저도 모르게 약간 업이 된 것 같지만 지적을 하고 있다는 저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지적하는 거에 이렇게 마음이 완전히 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를 인식하는 나와 그 문제를 지적하는 나와 지적하는 나를 보고 있는 나 이렇게 약간 정신분열적이긴 하지만 이게 페미니즘이나 젠더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식론적인 실천적 결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이제 학문 분야가 달라지니까 또 새로운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회학자에 대한 새로운 정의, 성찰하는 지적자. 예, 리빙랩이 이제 글쎄 모르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이제 확산된 것도 사실이고 예전에 비하면 그러나 또 보는 입장에서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아주 소수인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나 하여튼 이제 리빙랩을 이론화하고 일반화하는 과정 속에서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또 같이 살펴봐야 될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젠더 특히 우리가 이제 effective labor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또 젠더 스터디에서 사용해서 썼던 그런 또 이제 각 학문에서의 또 역사와 그 개념사가 있는데 또 이론사가 있는데 또 그런 부분들을 잘 또 많은 도움도 받고 또 잘 버무려서 진행한다라면은 더욱더 더 튼튼한 또 이론화 또 일반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제가 레코멘드를 한다라면은 또 최문희 선생님 같으신 분이 이럴 때 이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단독으로 하시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또 이쪽에 이제 리빙랩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과학기술학 쪽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은 또 젠더 쪽이 부족하다라든가 아니면 사회학적인 배경이 또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또 사회학자들은 또 과학기술학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런 현장의 모습들, 정책적인 모습들이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또 이제 같이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연세대 공학교육혁신센터에 계시는 한경희 교수님, 우리 학교의 부회장이시기도 하시고요. 네, 마지막 패널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의 한경희입니다. 여기 최문희 박사님부터 저하고 여기까지가 사회학자거든요. 지적질하는 데는 아주 도 같은 사람들라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저는 이틀 전에 제가 쓰던 원고를 드디어 탈고하고 어제 사실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서 이제 주신 원고를 처음부터 이제 쭉 봤는데요. 굉장히 재미있었고 또 한편에선 굉장히 도전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굉장히 또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또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또 나름대로 제가 있는 어떤 위치 속에서 이렇게 몇 가지 그냥 나누고 싶은 지적은 아니고 몇 가지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성지은 박사님께서 굉장히 소위 We Are the World라는 굉장히 거기에 대한 강한 열정과 지향을 가지고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너무나도 그런 유유상종이라고 또 그 좋은 분들끼리 이렇게 워낙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제나 사실은 항상 박수를 치는 입장이 있고 또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은 이렇게 지나온 이렇게 1회부터 이렇게 5회까지 쭉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편에선 대단하시다 생각이 들고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불편함이 있었어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게 내가 불편한 게 요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리빙랩을 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지금 학부하고 대학원 수업을 하면서 그 한 주 정도는 리빙랩 이야기를 꼭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대학원 학생들과 이야기할 때는 이제 리빙랩 강의도 사실은 우리 송희진 박사님 여기 계신 분들 영상 다 제가 링크해가지고 무조건 한 3개는 보고 와서 리포트 쓰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이 리빙랩이 뭔지는 알아요. 제 수업을 듣는 그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학생들도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이제 나름대로 본인 연구에 그 적용하는 방향들을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어떤 점에서 약간 좀 불편함을 느꼈냐면 리빙랩과 젠더를 이렇게 굳이 포럼 이제 이름으로 타이틀로 이제 하셨을 때 사실은 좀 이렇게 보통 이제 사회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있거든요. 젠더 이야기를 여기서 하시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여성들의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사실 그 리빙랩과 젠더의 문제의식 자체가 어느 이렇게 깊이 내려가다 보면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기존 질서에 대한 성찰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질서. 나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와 제도를 바라보는 그 시각, 인식 이것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된 거. 예를 들어서 젠더라는 거는 예전에는 없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젠더로서의 나를 인식할 수가 없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젠더로서 진짜 매일매일 인식하고 살거든요. 저의 젠더를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이 인식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거는 세상이 바뀌었지만 제 인식이 또 바뀐 거죠. 아마 그랬기 때문에 이게 상호작용하면서 젠더 의식을 더 많이 하고 사는 거 아닌가. 특히 제가 공과대학에서 나름대로 생존자라고 스스로 자평하고 있는 최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젠더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고 또 리빙랩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저의 프랙티스 속에서 늘 학생들과 함께 하는데 예컨대 이런 거예요. 리빙랩이 그 소위 도전하는 질서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젠더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도전하는 질서가 있거든요. 성에 대한 지배적인 사회적 상상에 대한 사실은 거기에 대한 투쟁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투쟁이고 지금 제가 있는 우리 공과대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언제나 생각을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리빙랩 같은 경우에 저는 어떤 쪽에 더 와닿았었냐면 사실 송희진 박사님께서 이전에 추격, 탈추격 담론 이야기 하실 때 발전주의에 대한 사실 성찰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다. 특히 한국 사회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지향하고 살아왔는지 그동안 그러면서 놓친 게 뭔지 우리 삶을 오히려 그것이 더 옥죄고 있고 사실은 더 나쁜 방향,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더 나쁜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는 거를 리빙랩이라는 뭐 개념이든 뭐 전환이라는 개념이든 굉장히 효과적으로 저는 잘 분석해 주셨고 또 방향성도 그러니까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는 이제 이게 굉장히 더 와닿는데 여기 이제 젠더가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젠더에 붙었을 때 제가 이제 뭐가 불편했냐면은 젠더를 우리 이제 사실은 근데 그 실천을 그러니까 현장 활동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모든 마이너리티의 문제를 우리가 자 젠더 이름을 모든 마이너리티 이름으로 바꿔봐. 노인의 이름으로 바꿔, 장애인의 이름으로 바꿔, 환자 이름으로 바꿔.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라는 이게 실제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거라는 거는 이해하겠어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과연 그럴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그게 더 저는 제가 있는 현장에서 그게 더 위협적으로 느껴요. 왜 젠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사실은 피 터지게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왜 젠더가 그와 같은 소위 마이너리티 이슈 중에 하나를 똑같은 컬러로 우리가 지금 왜 많은 다양한 컬러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왜 그 똑같은 컬러 속에 집어넣어서 그것이 쌓아왔던 지금까지의 수많은 성과들과 앞으로 가야 할 방향들에 대해서 조금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비판적으로 보자면 그러나 왜 그러신지도 충분히 이해하겠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좀 불편함이 있었다.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임소연 박사님이 정리해 주신 건 사실은 저는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나름대로 이론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애쓰신 게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예전 같았으면 오케이 하고 다 넘겼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보자고요. 장표에서 페미니스트 STS 관점이란 하시면서 한 3가지 정리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전문 연구자로서도 연구 대상으로서도 여성을 배제하지 않고 소외시키지 않는 과학기술, 여성 편견 강화하지 않는 과학기술,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그럼 제가 임소연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현재 엔지니어나 현재 사이언티스트들이 이걸 안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솔직히 현장에 있는 저로서는. 왜냐하면 이게 거꾸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발표해 주신 김미영 선생님 또 서중주 선생님 발표 듣고 제가 굉장히 사실은 좋았는데 왜냐하면은 정말 현장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그걸 나를 스스로 새로운 방식으로 인식하고 내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들을 내가 있는 공간 속에서 막 열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듯이 사실은 우리가 사이언티스트들이나 엔지니어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존 옛날 통념을 가지고 사실은 접근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잘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를 여성을 배제하려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연구 대상으로 배제하려는 사람들이. 또 젠더 편견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으며 또 여성의 인파워먼트를 반대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솔직히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게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거를 이 사람들은 이럴 거야라고 하는 거꾸로의 통념을 가지고 들어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엔지니어들이 잘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많은 불만을 가지고 여기서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 우리가 시민의 이름으로 혹은 여성의 이름으로 환자의 이름으로 우리가 싸움을 벌이는 것처럼 사실은 전문가들도 그런 류의 인식을 가지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뭔가 하고 싶어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문가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일형 당뇨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결국 기구와 그런 시스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구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소위 시민적 가치 우리가 지향해야 될 새로운 사회에서 새로운 어떤 그 조직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런 소통, 당신들이 일로 내려와봐, 여기 와서 얘기 좀 들어봐. 이제 이것도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분들의 자리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열어가는 노력들도 우리 리빙랩 포럼에서
앞으로 좀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실제 공대에서 계시면서 많은 그 엔지니어들을 이제 만나고 그 과정 속에서 또 느끼시고 경험하신 것들을 이제 터해서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리빙랩이라든가 이제 이런 혹은 젠더 이슈라든 것이 결국 이제 기성 질서에 대한 어떤 도전을 의미하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그리고 또 실제 이제 전문가의 중요성을 또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상 이제 객체로 있었던 많은 이제 일반 시민들이라고 그냥 넓게 얘기를 하면 이제 시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이제 혁신의 주체로서 이제 등장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리빙랩은 이제 전문가의 협업이라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뭐 오늘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라면은 과연 이제 전문가들의 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과정 속에서 물론 시민들도 변화하지만 전문가들은 또 어떻게 변화했을까, 또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이제 제도화랄까 혹은 리빙랩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건가를 이제 고민을 한다라면은 단지 이제 시민들의 변화를 어떻게 장려하고 그것들을 좀 더 좀 잘 이끌어 갈 것인가 또 고민해야겠지만, 동시에 전문가들의 어떤 변화를 또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또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아까 계속 얘기했었던 이제 제도화의 문제와 굉장히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입세현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들과 관련되어져서 실제 이제 엔지니어들이 그거 다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제도화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리워드하고 이제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어떤 리워드를 받느냐, 제도상으로요. 아까 뭐 지금 정병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모티베이션의 문제를 떠나서 제도상으로 어떤 리워드를 받느냐라고 했었을 때 결국은 이게 우리가 지금 뭐 예전에는 뭐 이렇게 논문 많이 쓴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에서 이제 논문 이제 편습 잘 안 봅니다. 이제는 이제 거의 임팩트 팩터 가지고 저널 임팩트 팩터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수준이 됐고, 수준이 아니라 하여튼 그렇게 변했고요. 또 때로는 이제 뭐 지적재산권 같은 것들을 이제 강조하기도 했다가 또 수그러들기도 했다가 뭐 이제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과학기술학회이다 보니까 제가 또 관심사가 그쪽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한국의 과학기술자들에게 좋은 과학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새로운 어떤 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던지는 새로운 비전 속에서의 좋은 과학을 어떻게 제도화시킬 것인가라는 어떤 굉장히 커다란 문제로 확산되는 것 같고, 결국은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담론투쟁이고 또 결국은 프레임 경쟁이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산하 경계가 잘 되는, 최근에는 아예 많은 대학들이 논문에서 사실은 저 산하 경계가 잘 되는 것을 더 많이 이제 강조하는 형태를 이렇게 좀 왔거든요.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또 다른 형태의 더 좋은 과학을 제시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뭐 굉장히 많은 토론거리들을 이제 제공해 주셔가지고 그것들을 전부 다 엮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취사 선택하셔서 가장 인상이 있다든가 아니면 코멘트와 관련되어져서 혹은 질문과 관련되어져서 조금 더 보완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내용을 중심으로 조금 더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성지연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토론까지 다 들었는데요. 아까 뭐 불편함도 얘기하시고 지적질도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모든 것들이 그저 감사하기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부분이 또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어떤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뭐 저를 더 응원하거나 조금 더 방향을 잡아주기 위한 말씀인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또 앞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최문희 선임 연구원님께서도 누구를 얘기할 게 아니라 직접 들어오셔서 해주시는 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충분히 리빙랩 피가 흐른다.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이 전반적으로 이거는 리빙랩을 해야만 되는 피다라는 말씀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쪽 영역에서는 이 지적질을 하려 그러면은 DNA 피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저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렇고, 네, 저는 오늘 이 그 학회에서의 오늘 이 토론에 대한 의미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그 5회차까지 오면서 발표자였던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각각이 한 해 한 해를 갖다가 맡아주셨던 분이 오셨어요. 신하영 교수님께서도 사실은 1회차, 3회차죠. 발표를 맡아주셨고 그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리즈드한 그리고 조금은 지적질하는 곳에 와가지고 우리의 방향이 정말 맞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저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런 부분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영기 교수님께서 이런 부분을 그냥 한번 일회성의 불꽃놀이에 머물 거냐,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은근히 불타오르는 곳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그 댐이든 뭐든 하나를 갖다가 흔들어 줄 수 있는 하나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그런 부분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있는데, 근데 아까 말씀대로 각각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힘들어 하셔요. 그럼 제가 그거를 이끄는 조금은 앞에서 깃발을 든 사람이 그냥 고난의 행군을 갈 수 있도록 할 거냐 하는, 그게 아니다. 이 길이 굉장히 재밌고 의미 있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나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리기 위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활동에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일은 5회까지 오면서 저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아, 결국은 내가 봤더니 내가 네오구나. 그리고 함께 갈 수 있는 네오를 발굴하고 있고 그 사람한테 역할도 부여할 수 있고, 네오가 알고 봤더니 중년에 잘생긴 남자가 아니라 암 환자일 수 있고 여성일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일형 당뇨 한우일 수 있다라는 개념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아, 나도 네오일 수 있고 이런 부분을 깨닫게 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내용들을 갖다가 뭐 하나하나 뭐 그게 아니라 모두 다 저는 귀한 의견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기존에 아까 저는 그 한경희 교수님 말씀에 충분히 더 어그리하는 부분이 저는 몰랐는데 기존 질서에 대한 항거, 이것만은 정말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 나는 이것만큼은 내 시대에 볼 수 없더라도 그 다음 시대라도 볼 수 있도록 나는 하고 싶다. 그리고 그게 안 되더라도 돌멩이 몇 개라도 옮기다가 나는 이 순간에 가더라도 조금 더 의미 있는 곳으로 하다가 나는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받아들이던 부분을 조금 더 가가지고 좀 더 재밌고 즐기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요 포럼을 끝마치고 맛있는 걸 먹으면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후에 지금 먹고 마시고 노는 거에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임소연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도 되나요? 네. 네, 역시 제가 성지은 박사님의 그 말씀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 뭐 DNA, 피 이렇게 먹는 거 이런 거 되게 물질적인 거 강조하시는 게 저는 거기에 일단 되게 1차적으로 꽂혔어가지고 예, 굉장히 또 역시나 또 어록을 또 남겨주셨네요, 오늘도. 네, 일단 저도 사실 뭐 저야말로 오늘 가장 여기 두 분에 비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막 시작하는 연구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피드백을 받는 입장이라서 저 역시 뭐 해주신 말씀들이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연구 분야라든지 전문성들이 다 다르신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하나는 제가 한경희 선생님의 코멘트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꼭 정정 말씀 해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을 제가 정의한 부분이
과학자나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의도를 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정말 큰 오해시고요. 네, 그거는 박희재 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미 여기 뭐 지적, 인적, 제도적 실천이 바뀌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과학자나 엔지니어가 뭐 여성을 배제해야겠다 막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면 저는 오히려 그 변화가 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되게 관행이고 전혀 내가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예를 들면 실험 동물을 쓸 때도 뭐 나는 암컷을 절대 안 쓸 거야, 뭐 수컷만 쓸 거야 이러려고 해서 배제를 하는 게 아니라 실험실에서 해오던 관행이 있고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 뭐 논문 쓸 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 때문에 어떤 의도를 가지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쭉 보여왔다는 게 어떻게 보면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가지고 공유하고 있는 문제의식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과학자나 엔지니어들이 에 대해서 혹시나 제가 이렇게 약간 오해를 하고 시작한 게 아닐까라고 또 약간 또 이렇게 오해를 하실까봐 네, 제가 그 부분은 일단 네, 좀 정정을 해드리고 이제 하고 싶고요. 네, 뭐 나머지 해주신 얘기들 중에 사실은 다 제가 더 이렇게 논의를 더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사실 그 젠더에 대한 그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네, 그 앞에 그 토론자분께서 계속 해주신 말씀이 저도 계속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고민이었던 부분. 그러니까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젠더가 다른 어떤 뭐 인종이나 뭐 어떤 뭐 신체의 차이나 뭐 그런 부분들과 완전히 동일하게 그냥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입장이라서 네, 그래서 이 젠더 권력에 대한 그러니까 특히 이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는 부분이 어떤 여성들에게 그렇게 기회가 열릴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고 짚어주신 그 점이 저한테도 굉장히 아주 그러니까 저에게 너무나 유용한 그 통찰이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은 없지만 이렇게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뭔가 우리가 이 길을 찾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네, 좋았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고요. 약간 학문적인 관점에서 이제 풀어주신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이제 실제적인 실생활에서 접목해서 그것들을 이제 풀어나가는 게 저희 이제 리빙랩 활동가들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쭉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사실 과학기술과 젠더, 여성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그 사회적인 통념이나 그런 것들이 저도 굉장히 많이 느껴왔거든요. 저도 사실은 과학기술을 했던 여성 입장이었고 회사에서도 실제로 이제 개발자로서 생활을 하면서 이 남성과 여성의 이 어떤 기대치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름을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희 이제 아들이 지금 13살인데 코딩 학원을 다녀요. 엄마가 이제 코딩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코딩 학원을 다니는데 코딩 학원의 구성원이 다 남자예요. 그중에 딱 여자애가 한 명이 있는데 커플이라는 거예요. 남자애가 남자친구가 코딩 학원을 다니니까 같이 온 커플인데 둘이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계속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자꾸 뭔가를 지나친다. 그래서 걔네들은 왜 코딩 학원을 다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아주 그냥 우리 사회에 그냥 스며드는 것 자체가 뭔가 코딩이나 아니면 뭔가 과학기술이다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남자들이 하는 거에 대한 게 저희 전문가들은 사실 그렇게 느끼지 않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여성도 정말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통념은 아직도 그렇다는 게 이제 그래서 저 이제 한경희 교수님이 생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저도 그 부분이 와 닿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주체가 진짜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느냐 사실은 저는 리빙랩에 오면 굉장히 마음이 편한 게
최종 사용자 이런 사람들을 전문가로서 인정을 해주는 곳이 유일한 곳이에요. 의료에 가면 우리는 기술적으로 무언가를 했지만 너네는 의료진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야. 연구 쪽에 가면은 너네는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야. 그러면서 늘 의료의 중심에는 환자 중심이라는 또 타이틀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에서도 전문가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실제로 전문가로서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라는 게 절대적인 게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인식해 왔다는 게 사실 앞으로 이제 리빙랩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뭔가 개념이나 인식의 변화도 같이 함께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시간이 많이 지나고 배들이 고프실 테니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은경 교수님 질문에 답해 볼게요. 그 지속 가능성 어떻게 사회적 자원을 연계하고 제도를 만들어가야 될지 부분에 있어서 여기 행정학 전공하신 그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데 전 리빙랩 하면서 행정학의 대중화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용자가 활동가들이 어떤 사회적 자원을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기 위해서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요구하지 않았다라고들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요구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예산의 구조라던가 행정적인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리빙랩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한테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자기 분야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업이 되는 게 없어서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노력하기에 따라서도 또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평가를 어떻게 기준을 삼느냐 이제 저도 회사에서 공감을 해라라고 하면 본인의 업무랑 공감하는 거는 별개라고 생각해요. 근데 되도록 본인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공감 활동을 어떻게 하면 만들지 계속 궁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디오도 만들어주고 조사 활동에 시장 조사를 공감 활동 방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연구라던가 뭐 학교에서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도 구조를 잘 짜보면 업과 연결되는 리빙랩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했고 이런 것을 추진하는 조직이 부서가 처음부터 입사 때부터 있었냐 저희 그 에자이가 생긴 지 한 80년 정도 된 회사고 한국에서는 지금 20여 년 됐는데 그동안 부서 이름이 바뀌지 않은 유일한 부서가 그걸 추진하는 부서예요. 지식창조부라고 일본에 있고요. 저는 이제 HHC 매니저라고 하는데 휴먼 헬스케어라는 기업 철학을 추진하는 중간에 이제 조율자는 전 세계 각 나라에 한 명씩 있고 이제 그 사람은 바뀌기도 하지만 저는 안 바뀌었죠. 20년 동안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부서가 계속 뚝심 있게 그걸 추진하고 가서 그리고 한 두어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주체 과연 사용자가 주체가 될 수 있느냐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떤 솔루션이 같이 만들어지는 모두가 같이 전문가 같은 균형을 이루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사용해야 솔루션인 거거든요. 근데 사용하는 사람은 결국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배제되는 혁신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코크리에이션과 코프로덕션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리빙랩 하면서 좀 혼자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이게 완성되기 위해서는 코프로덕션 방식으로 끝까지 또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보완되고 개발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성들 젠더 관점에서 리빙랩 얘기했을 때 리빙랩이 차별을 덜 하기 때문에 여성이나 소수자들한테 문턱이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돌아가는 방식도 좀 더 민주적이고 포용적이기 때문에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조직 내에서 이제 아까 그 회사 내에서 개발자로 활동하실 때 말씀 주셨지만 저도 사실 굉장히 힘든 경험들을 많이 해요. 저희 남자 동료들은 부인이 다 전업주부인 경우가 많은데 학교에서 아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전화 안 받거든요. 근데 저는 중요한 회의하면서도 그런 전화 받아야 되고 아이가 아프면 또 집으로 달려가서 픽업해야 되고 이런 환경 내에서 이제 똑같이 경쟁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리빙랩은 꼭 경쟁하지 않아도 협력으로 할 수 있어서 여성들에게 좀 더 친화적인 어떤 혁신 방법 논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몇 가지 더 있지만 밥을 위해서 아끼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원래 예정했던 시간이 조금 오버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그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주신
또 이제 정말 리빙랩 전문가들도 계시고 또 이제 관심 많으신 분들도 계셔서 물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또 뭐 조금 시간이 있다라면은 또 우리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이제 문자로라도 또 질문도 좀 받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플로어에서 그래도 한 말씀씩 조금 같이 어떤 의견이나 또 인상을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네, 이게 과학기술 같은데 보통 과학기술학회 에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하이처치, 로우처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과학기술학회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게 소수 분파다 보니까 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학술적 가치, 뭐 능력들을 인정받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왔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주류화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경향성이 하이처치로 가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형태로 연구가 나타나냐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다음에 사후적 해석하는 이제 이런 연구로 주로 STS 내지는 과학술학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근데 이제는 좀 이제 제도화되고 안정화된 상태 속에선 로처치적인 접근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같이 만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사후적 해석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의 사회적 구성을 얘기하지만 과학기술학도 사회적 구성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초기 단계부터 같이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틀에서 봤을 때 저는 리빙랩과 관련된 논의들이 그런 과학기술학의 로처치를 지향하는 움직임에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의 측면에서 봤을 때 좀 STS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쪽 연구로 들어와서 초기부터 같이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리빙랩 활동들은 외국과 비교해 봤을 때 결코 뒤처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연구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여기서 이루어진 사례들을 잘 분석하고 새로운 개념화를 한다면은 세계적인 연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나가는 작업들. 근데 여기도 이제 관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도 있고 관성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좀 뛰어넘는 계기들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짧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배웠고 정말 재미있었고요. 제가 근데 계속 생각했었던 것이 오늘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이제 caring인데 neglected human도 neglected non-human도 만들지 않고 잘 챙긴다라고 하는 거. 이 caring은 사실 scientific knowledge production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것의 어떤 그 엔지니어링에서의 적용에서도 그렇고 이미 필수적이죠. 실제로는 필수적이고 사실은 경제적인 가치도 창출하고 따라서 리워드가 되어야 하는 활동이 맞는데 썼던 거잖아요. 근데 이 케어링이 여전히 계속해서 좀 특수한 노동이 되고 뭔가 좀 비일반적인 과학하기 혹은 공학하기가 되고 또 심지어 이렇게 젠더화까지도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고찰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이 이론화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 이론화뿐만이 아니라 실천, 그 서정주 소장님 그다음에 김미영 대표님 발표가 정말 좋았던 게 실천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지속성을 이제 획득을 하신 건데 제가 볼 땐 그거인 것 같아요. 이 케어링이 어떻게 새로운 지식 생산, 새로운 데이터 수집, 또 새로운 어떤 그 연구 아젠다 제시, 그다음에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 모든 것들이 좀 상호 변환이 일어나야지 이게 정말로 경계 새로 만들기죠, 말하자면 진짜. 그래야 지속성이 획득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이 상호 변환이 정말 재미있는 순간이 맞는데 송지은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근데 이게 또 말씀하셨듯이 또 힘들어지는 어쩔 수 없이 이 힘들어지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경험적이고 또 이론적인 논의가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오늘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한 말씀. 다른 세션이 그래요? 죄송합니다. 지금 뭐 총무이사로 지금 가고 계셔서 지금 줌으로 하고 있는 다른 세션에 지금 들어가서 정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이쯤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이론적인 논의 그리고 또 사례들을 소개해 주셨고 또 귀한 그 토론을 통해서 정말
정말 저희들이 과학기술학계에서도 또 정말 같이 협력해가지고 이 또 리빙랩 현재 이제 막 물은 들어왔는데 사실 이제 이것들을 다 떠받쳐서 같이 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성에 이제 많은 학자들도 계시지만 특히 이제 STS를 전공하시는 뭐 이제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 이제 정말 오늘 발표하신 내용들 같은 경우 정말 좋은 학위 논문 주제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STS뿐만 아니라 또 사회학, 또 뭐 행정학 뭐 등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들 달려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정말 아까 모두에도 성진 박사님께서 이제 발표해 주신 것처럼 다음번 모였을 때는 저희들이 연구한 사례를 가지고 좀 더 진전된 논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